완전히 구상 안에 있어요. 근데 이강인을 우리가 원하는 용도로 쓰지 않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뭐 감독이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강인을 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은 성적 내면 되는 거. 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서 우승을 하면 되는 거고, 자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서 실제로 성적을 제일 잘 내는 게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그림이니까. 이게 참 여러분 B클럽이라는 거에 여러분 비애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지션이 만약에 김민철처럼 중앙 수비수다. 수비수들은 잘 구성을 안 바꿔요. 근데 2선 자원 혹은 3선 자원들은 B클럽에 가면 이건 항상 어쩔 수 없어. 경쟁이야 이거는 여러분. 전쟁이에요. 일단 후토크 한번 여러분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왔고, 네. 오른쪽 윙으로 또 나왔죠. 네, 63분 활약했죠. 63분 또 활약을 했고, 듀오슈팅 하나 했고, 그쵸. 그 외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오른쪽 윙에서 평상시 하던 대로 공 대주고 반대 전환 하려고 안으로 들어가는 좀 그런 역할은 많았지만, 사실상 뛰는 선수가 없어서 반대 전환 할 수는 없었고, 왜냐 두에도 계속 공을 발로 받으려고 하고, 왼쪽 윙에서 왼쪽 그 공미 뛸 때, 네. 그 다음에 이강인이 공을 잡았을 때 하키미처럼 좀 시원하게 언더래핑을 나가는 장면도 없다 보니까 에메리가 이강인이 사실 고립이 좀 많이 됐어, 오늘 오른쪽 윙에서. 그쵸. 근데 뭐 많은 분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뭐 이강인은 왜 바르콜라처럼 돌파를 안 하냐, 왜 공을 뒤로 잡아놓냐,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오늘은 이강인이 전반전부터 좀 공격적으로 하려고는 했었어요. 근데 시원하게. 애초에 이 선수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강인한테 바르콜라와 같은 돌파를 바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저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아까 뭐 인게임 중에서 이제 문돈이 말씀하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엘리케 전술 안에서 윙어는 빠른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주축이 되는 상황으로 많이 전개가 되고 있고, 자기 입맛에 맞는 선수들 대부분 또 공격 자원들이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이 측면에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건 항전적이다 라는 게 솔직히 맞는 것 같아요. 오늘도 뭐 물론 사이드 윙으로 나오긴 했지만, 이게 오늘 좀 나는 짜증나는 건 그거예요. 두에가 사이드가 아니라 이강인이 사이드로 나온다. 근데 난 그게 좀 솔직히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두에를 어떻게 보면, 두에랑 이강인이 어떻게 보면 포지션이나 롤이 비슷해요. 두에도 측면도 뛸 수 있고 안에도 뛸 수 있는데, 이건 이강인이랑 다른 거예요. 두에는 애초에 측면 자원이었는데 안에서 뛰는 거고, 이강인은 애초에 안에 쪽 자원인데 측면에 뛰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폼이 솔직히 두에가 좋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두에를 이강인보다 더 높은 선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엔리케가? 네. 그러니까 이 롤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는 두 명인데, 두에가 이강인보다는 오히려 더 그 엘리케 신뢰를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아쉽긴 하죠. 그렇다고 뭐 이강인이 전력 왜냐, 그건 아니죠. 이강인 오늘도 썼고 60분 이상 뛰었고 그건 맞는데, 약간은 이강인이 이제 더 이상 측면에서 뛰는 거는 그냥 이게 측면에 뛰면 이 팀의 짱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짱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주전이 될 수는 없어요. 측면에서는 이 팀이 이미 측면에 빠른 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강인은 경쟁을 이제 하려면은 안에 들어와서 뛰어야 돼요. 마일루나 지금 뭐 네베스, 파비앙 루이스 이런 선수들을 사이드의 자원으로 분류 안 하잖아요. 마일루도. 그러니까 나는 애초에 미드필더예요 라는 거를 보여줘야 돼. 더 이상 뭐 저희가 시즌 초반 때도 항상 말했잖아요. 이강인이 더 높은 클럽에 가고 더 이제 스텝업 하려면은 윙으로 뛰면 안 된다. 애초에 이 선수가 가진 재능은 윙에 특화되기보다는 미드필드에 특화된 선수다. 그건 맞지. 예, 그래서 야, 이강인이 지금 엘리케가 이강인을 막 여기저기 그냥 막 뛰키면서 그냥 잘 쓰고는 있는데, 이강인은 미드필더로 들어와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사이드로 나가게 되면은 이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 가서도, 아스날에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탑급 플레이어를 못 올라서요. 웨드구르가 우리가 윙 자원으로 분류 못 하잖아요. 생각 안 하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이강인을 자꾸 측면 자원으로 빼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 이유는 정확해. 이강인을 왜 측면 자원으로 쓰냐면, 이게 지도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엔리케는 이거야. 이강인을 가운데 넣어도 돼. 맞지? 눈 접도 있고, 그 다음에 이강인을 맨시티라는 제로톱으로 쓰기도 했잖아. 근데 두에를 오른쪽 윙에 두면 공순환이 그만큼 잘 안 돼. 그쵸,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공순환이 일단 잘 돼야 바르콜라도 더 사는 거고, 그쵸. 공순환이 더 잘 돼야 하키미도 사는 거고, 공순환이 더 잘 돼야지만 다른 선수들도 더 잘 사는 거란 말이야. 덴벨레가 내려와서도 플레이할 때도 더 빨리빨리 사는 거고. 근데 두에를 오른쪽에 넣으면 그게 좀 적어져. 그쵸. 근데 어차피 안에서는 활발하게 움직이겠지, 이강인이 똑같이. 근데 이강인을 사이드에 넣으면 이 나머지 선수들이 더 극대화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을
오른쪽 윙 자원으로 분류를 해버린 거지 어느 순간부터 엔리케가. 그쵸. 근데 이제 뭐 그걸 엔리케로 욕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감독이라는 사람은 이게 어쨌든 간에 프로페셔널한 무대고 이런 무대에서 감독은 결국 이 11명의 자기의 체스 말이에요. 그럼 가장 좋은 체스 말들을 자기가 준비해서 11명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해야지. 내가 난 얘가 이뻐. 얘가 이뻐. 얘가 이뻐 하면서 이렇게 장기 두다가는 경기를 못 이겨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는 막 프랑스인이어서 그렇다, 뭐해서 그렇다가 아니라 말들을 맞출 때 결국 이 팀이 가장 모두가 잘하는 방법이 이강인이 공미에 있는 것보단 오른쪽 윙에 놔둬야 모두가 잘한다라는 그 계산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강인은 오른쪽 윙에 쓰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한국 팬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첫 시즌에 오른쪽 윙에 주는 기여도와 이번 시즌 오른쪽 윙이 주는 기여도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 바르콜라의 폼 때문에. 바르콜라가 지난 시즌에 비해 너무나도 극강으로 바뀌었고 덴벨레가 원래 오른쪽 윙으로 나오거나 공미에 나왔는데 제로톱으로 쓰기 시작한 덴벨레, 그러니까 콜로무안이 과감하게 버리면서 제로톱으로 쓰기 시작한 덴벨레가 2025년이 된 이후로 가장 많은 득점과 어시스트를 5대 리그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한 게 바르콜라입니다. 살라가 여러분들 이 둘한테 2025년이 된 이후로부터 공격 포인트가 밀리고 있어요. 물론 리그가 다르죠. 근데 챔스랑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른쪽 윙에게 그만큼 비중을 안 주는 거예요. 공격적인 비중을. 여기서는 순환이 되게만 해줘도 이들이 다 캐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얘기한 건 이제 팬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이 메딕이라고 했는데 축구팀이 잘 되려면 여러분 마린도 있어야 되고 파이어벳도 있어야 되고 메딕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더 이상 한국 선수들이 이런 빅클럽에서 메딕 역할을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이게 이 팀에서 뭐 마린이 되지 말라는 그런 마린이 안 되는 실력이 갖고 있었으면은 애초에 메딕 역할을 하는 게 맞는데 네베스나 이런 선수처럼. 그건 맞지. 근데 이 선수는 그 가진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스루 패스 넣는. 파이어벳이지. 예, 킬 패스 능력도 있고 킥력도 있단 말이에요. 난 이 선수가 이 팀에서 메딕으로 뛰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대구 아이파크의 라마스처럼 파이어! 그냥 내가 대장이다. 하고 국가대표 싶은 대로. 대표팀의 이강인처럼 뛰는 걸 보고 싶은 거야. 그게 뭐 팬의 욕심일 수도 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엘리키는 이강인을 메딕으로 쓰고 있어요. 그건 맞아. 지금. 그건 정확한 표현이다. 그냥 윤활유 역할을 하는데 이강인을 쓰고 있고 결국 자기가 이겨야 되는 경기, 결정짓는 경기는 덴벨레를 그냥 띠켜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덴벨레랑 사이드 경쟁은 힘드니까 안에 들어가서 경쟁을 하자라는 역할로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강인을 이제 안에서 안 뛰는 시간에 이제 파비앙 루이스 이런 선수 안에서 많이 뛰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 선수들이랑 경쟁이 좀 어려워지는 구도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강인 선수가 오늘 경기 끝나고 난 뒤에 또 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감독이랑 한번 진지한 좀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 이거는 진짜 좀 진지한 대화가 필요해. 막 싸우라는 게 아니라 감독님.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긴 해야 돼. 예, 저 왜 이렇게 일찍 빼면서 이렇게 교체 아웃 시키며 왜 미드필더를 저를 안 써줍니까? 라는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요. 그 뭐 구단 내부에서는 어떤 트러블이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마율루랑 에메리 같은 애들을 풀타임 주면서 이강인을 너무 이른 시간에 뺀다는 거는 좀 굉장히 충격적인 거긴 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네. 여러분들 일단 어쨌든 간에 오늘 바르콜라 폼 미쳤고요. 그쵸. 두에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약간 루이스 난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시즌 초반에 비해 지금 실력이 많이 올라온 건 맞아요. 자신감도 많이 근데 이 자신감도 너무 많이 찾고 근데 진짜 두가 아파요. 발바닥을 왜 이렇게 많이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쓰잘데기 없는. 근데 뭐 어시스트 하고 했으니까. 뭔가 잘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루이스 난이 초창기 보는 것 같다는 거지. 난이 루이스 보는 것 난이가 같아. 초창기 맨유 왔을 때 못하지 않았어. 난이 잘하죠. 호날두가 맨유 초창기에 왔을 때 못하지 않았어. 근데 깔끔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지 선수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더 잘해지는 거잖아 이 선수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선수만 바라봤을 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두애가 너무 이게 너무 심하고 하무스는 내가 봤을 때 하무스 이번 시즌까지일 것 같아요. 엔리케가 있는 한 하무스도 이 팀에서 뛸 수가 없어요. 공격 포인트는 뭐 귀신같이 기록하고 왜냐면 있는데. 지금 엔리케가 추구하는 축구 자체가 결국에는 빨라야 제로톱도 공격수도 빨라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무스도 이 팀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보이고 마율루는 솔직히 오늘 잘했어요. 잘했고 점점 이 친구는 성장하고 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게 좀 보이고요. 네베스도 일단 뭐 나머지는 다 말할 거 없고 그냥 그
그 덴벨레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와 잠깐 들어와가지고 어쨌든 2골 넣고 나갔어요. 미친 활약을 보여줬죠. 미친 활약을 보여주고 또 나가면서 그냥 댐이 진짜 지금 뭔가 발롱도르를 타고 싶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리버풀 경기에서 진짜 만약에 PSG가 안필드 원정에 가서 이 경기를 이기게 된다면 야 이거 진짜 챔피언스리그 우승 후보. 그러면은 다음 주에 안필드 원정 가서 이강인 선수 출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솔직하게요? 네, 솔직하게. 왜냐면 팬들은 거짓국뽕 오케이. 많죠. 거짓국뽕 없이. 그러니까 이게 좀 짜증나. 엔리케가 이게 짜증나. 그러니까 반대로 지도자가 바라보는 바라보는 입장에서 나는 쓸 것 같아. 주전은 아니고 그러니까 출전한다. 할 것 같아. 왜냐면 어쨌든 간에 이강인은 1차전에 아예 안 썼어. 네. 안 썼는데 변화를 주려고 했지만 결국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결국 경기를 졌잖아. 네. 근데 엠필드에 갔는데 만약에 본인들이 이 경기를 계속 0대 0으로 비기고 있어. 네. 또 결과가 리버풀이 버텨. 필요하니까. 알리송이 막 계속 뭔가 하고 있어. 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내가 썼던 카드가 아니라 다른 카드를 써봐야 되잖아. 그러면 에메리가 들어갈 타이밍에 에메리가 아니라 이강인을 쓸. 그래서 오늘 에메리를 오히려 풀타임 주고 이강인을 뺀 건가라는 생각도 나도 아까 잠깐은 했어. 저도 들었어요. 근데 그 잠깐은 했는데 근데 엔리케가 약간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긴 있었어. 도르트문트 돌문전. 주제. 네. 그러니까 그게 약간 좀 나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내 생각에는 엔리케가 안 쓸 수도 있겠지만 쓸 걸 생각하고 감안해서 빼놓은 것 같긴 해. 근데 에메리가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 그 거짓국뽕이 아닌 게 그 뭐 이강인이 선발 나올 거다 아니면 그것은 거짓국뽕. 아니 이강인이 선발 나올 거다 혹은 이강인이 뭐 이강인이 무조건 주전해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두해가 들어갈 타이밍에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에메리가 마지막 카드로 쓸 것 같다는 거죠. 원래는 이강인을 약간 첫 번째 카드로 무조건 썼잖아. 그쵸. 근데 지금은 마지막 카드로 쓰기 위해서 뺀 건가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단 조금은. 10분을 뛰더라도 그 에메리가 들어갈 타이밍에 이강인이 들어갈 확률이 있을 것 같다. 반대로 예를 들어 이기고 있어. 얘네가 가가지고 2골을 넣은 거야. 덴벨레가 뭐 하키미가 넣고 덴벨레 가서 2대1이 된 거야. 근데 15분 20분 남았어. 이 경기 지켜내야 돼. 그러면 이강인 오른쪽 윙에 박아놔야 공이 더 잘 돌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 입장에서 그 마지막 수를 남겨놓은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근데 저도 막 엘리케이 이번 시즌 내내 보고 오지만 이 사람의 그 생각을 읽지를 잘 못하겠어요. 그리고 워낙 매스컴이나 언론을 다루는 선수를 다루는 이 스킬 말의 스킬이 워낙 좋은 사람이라서 그렇지. 저도 솔직히 선발 라인업 딱 봐도 오늘 엘리케이 어떻게 뛰겠다는 것도 솔직히 잘 몰라요. 그 경기마다 다르고 이 사람이. 그래서 이강인 이래놓고 또 여러분 챔스 가는데 선발 라인업에 또 이강인 공격형도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신기해요. 오늘 예를 들어 바르콜라, 바르콜라를 이렇게 80분 가량 뛰긴 것도 신기하기도 하고 솔직히. 왜냐면 바르콜라 필요한 선수거든. 그쵸. 파초를 풀타임 준 것도 신기하기도 하고. 그쵸. 그러니까 좀 신기해 이 사람이 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이퀘이션은 아니야. 근데 일단은 뭐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이강인이 후반에 교체 투입될 확률은 그래도 있다. 난 있을 것 같아. 에메리가 들어갈 타이밍에 이강인이 될 확률이 있다라는 거를. 근데 만약에 이번에도 에메리 쓴다? 책상 엎어야 돼. 일단 그러니까 이강인이 근데 그게 중요해. 근데 그게 중요해. 우리 건 엎으면 안 돼. 우리 그거 영업 종료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엎는 순간 우리가 진짜 그 커리어가 꼬인 거야 우리가 그때는. 안 그래도 우리가 팀 찾아가는 커리어도 꼬였는데 진짜 방송이 우리가 이거 엎어버리는 순간 이거 엎어버리는 순간 우리 진짜 커리어 꼬인 거야. 왜냐면 이거 없는 순간 아래층에서 올라올 거고 옆집에서 오고 이러면 이제 앞으로 방송도 못해요. 그럼 우리 커리어 진짜 영업 종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엎을 수는 없고 이게 중요하지. 만약에 안 뛰었어. 안 뛰었는데 리버풀한테 졌어. 그러면 엎어야지. 그쵸. 근데 만약에 안 뛰었는데 리버풀한테 이겨서 다음 라운드 진출했어. 그러면 없는 거 조금만 기다려야 돼. 근데 나 이겨도 짜증날 것 같고. 이겨도 짜증나지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강인 챔스에 올해 아예 안 뛴 것도 아니고 우승컵은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다면은 그때는 조금 참고 들어올리고 없는 게 맞는 거야. 근데 난 모르겠어. 우승컵 들어올려도 챔스를 준결승 가고 결승을 가서 안 뛰더라도 그 한 팀 속 안에 예를 들어 그걸 있는 우리가 거. 박지성 선수 때 그 아픔을 그 느꼈잖아. 경험 자체가 솔직히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물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거 한 번 해보고 싶은 선수가
얼마나 많은데. 아무나 하는 건 어. 아닌데 모르겠어.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냥 뺀 마음이죠. 이강인이 좀 더 잘 뛰고 주축이 되면서 챔스를 들어올리는 이거를 보고 싶은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강인이 엔리케 구성에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까 그 경기 도중에 되게 길게 설명을 했잖아요. 완전히 구상 안에 있어요. 근데 이강인을 우리가 원하는 용도로 쓰지 않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뭐 감독이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강인을 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그 사람은 그냥 그 성적 사람은 내면 되는 거. 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서 우승을 하면 되는 거고, 자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서 실제로 성적을 제일 잘 내는 게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그림이니까. 이게 참 여러분 B클럽이라는 거에 여러분 비애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지션이 만약에 김민재처럼 중앙 수비수다. 수비수들은 잘 구성을 안 바꿔요. 근데 2선 자원 혹은 3선 자원들은 B클럽에 가면 이건 항상 어쩔 수 없어. 경쟁이야 이거는 여러분. 전쟁이에요. 근데 어쨌든 리버풀 전에 나는 그래도 희망은 있다 봐 아직은. 뛸 가능성이 오히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풀타임을 뛰었으면 더 없죠. 이강인이 뛸 가능성이 난 아예 없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은 솔직히 들어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은 약간 이거예요. 풀타임을 뛰어도 찝찝해. 안 뛰어도 찝찝해. 딱 그런 경기였어요. 왜냐면 리버풀 경기도 안 뛰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진짜 이게 제일 진짜 나도 지금 모르겠어요. 올해 PSG 경기 보면서 제일 찝찝한 경기예요. 오늘 이게 경기가. 가장 어려운 경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참 답답합니다. 엘리케가 밀당을 너무 잘해요. 이 밴들이랑 우리나라 밴들이랑. 그러니까 희망 고문이에요. 오늘 경기가 진짜 기분 나쁜. 근데 기대 안 한국 팬 하고 입장에서. 기대 안 하고 봤는데 또 출전하면은 재밌잖아요. 아무튼 뭐 이렇게 이제 파리와 스타드 랭 경기 후토크는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후토크라기보다는 오늘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또 그랬잖아. 덴벨레 네. 잘했고 네. 마일로 들고 있고 바르콜라 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짓 국뽕은 아니다. 오늘 여러분 겉뽕은 없습니다. 아니, 명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 명제를 왜 시킵니까? 어떻게 명제를 시킵니까? 그러니까 엔리케는 이강인이 자기의 그 중요한 요소라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벤치에는 앉아야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강인을 아까 김코치가 말한 것처럼 엔리케는 이강인을 파이어베이스로 쓰는 사람들이 있는 방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누구야 그 마요르카 감독 아기레? 아기레는요, 여러분들 이강인을 파이어벳이 아니에요. 그냥 원래 원래 한 손으로 이게 두 개 들고 떠야 되는데 아기레는 양손에 들고 럼블이야, 럼블. 롤의 럼블 알지? 한쪽에 총, 한쪽에 총, 한쪽에 불 들고 막 라이터 들고 여기서 같이 쏴야 되는 거야. 아기레는 그렇게 썼고 이강인을. 그 다음에 걔 누구야? 클린스만은 이강인을 여기 뒤에다가 알지 이거 점프슛 해가지고 처음에 이거 불빵 날아가면서 파이브에 쏘게 했고 엔리케는 처음에는 이강인을 마린으로 약간 썼어. 근데 점점 시즌이 지나가면서 갑자기 바르콜라가 저기서 로켓 달고 와가지고 계속 바주카 쏘니까 그럼 이강인을 그 바주카를 더 잘 쏠 수 있게끔 하는 메딕으로 쓰기 시작한 거야 어느 순간부터. 그쵸. 진짜 그 정도예요, 여러분들. 그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 메딕 역할을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메딕이 잘못 꽂히잖아요. 여러분들 병원을 갔는데 여러분들 병원에서 간호사가 여기다가 소독약 발라야 되는데 여기다가 막 딴 거 넣어버려봐. 어떻게 돼요? 피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스티빙 맞았는데 치료 안 해주면 죽어요. 많이. 달리긴 빨라질 수 있어. 덴벨레 같은 데 스티빙 맞았잖아요.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덴벨레가 스텝백 딱 꽂고 막 가는데 여기 펴가지고 메딕이 이거 안 고쳐주면 피가 계속 깎이거든요. 여러분들 스타크래프트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스트레스는 받지만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매번 말씀드리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냥 우리가 보고 싶은 모습을 못 봐서 아쉬운 거죠. 그쵸. 왜냐면 아까 갱코치가 정확히 말을 했는데 이 선수가 파이어벳이나 마린이 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선수인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최근에 계속 메딕으로 쓰이니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슬픈 거죠. 아쉬운 거죠. 나도 파이어벳이 보고 싶은데. 근데 오늘 짜증났던 건 그건 있지. 오늘 이강인이 되게 적극적이었단 말이야. 그쵸. 쑥쑥 해서 안으로 탁탁탁탁 몇 번이나 쟀어. 반대 전환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때 애들이 뛰질 않았어 오늘. 그래서 좀 오늘 예를 들어 시원한 반대 전환 한 두세 번이라도 봤으면 우리도 그래도 역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 하려고 한 애들이 안 떠가지고 계속 그냥 약간 뒤로 리크한테 좀, 줬잖아. 그래서 네. 파초한테 주고.
그게 좀 아쉬웠지. 근데 오늘 경기 그래도 전반전에 리카 때문에 재밌었고 다 재밌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솔직히 오늘 제일 화나는 거 하나만 말해도 됩니까? 어떤 건가요? 에메리가 주장인 게 제일 짜증나.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